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세계관의 이해와 역할에 대한 글인데요. 세계관, 뭐랄까 자주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뭘까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관이 우리 생각이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어떤 그 숨겨진 운영체제를 들여다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런 비유 좋네요. 자료를 보면요. 세계관이 그냥 지식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앙.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틀이라는 거죠. 네. 철학이나 과학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일종의 신념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그 신념체계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근본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아, 근본에 대한 답. 네, 뭐랄까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필요한 지도나 나침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도나 나침반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지도를 쓰는지 또 그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걸 명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재밌네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나는 뭐 특정 세계관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마저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뭐 알든 모르든 어떤 세계관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세계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중요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모든 세계관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아주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일련의 전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제들이요. 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가벼운 가정이 아니고요. 아주 깊은, 뭐랄까, 헌신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아, 헌신적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중요한 게 그 전제의 내용, 그거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또는 왜 그걸 믿느냐 같은 그런 인식론적인 질문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아,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과정보다는요. 네, 그 믿음의 내용? 그게 핵심이라는 관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전제 내용에만 집중하면 사람들이 왜 그런 어쩌면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전제를 왜 그렇게 굳게 믿게 되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는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게 좀 복잡하고 여러 층위가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학자들이 이 개념을 또 정의하려고 시도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학자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여러 정의가 있던데. 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는요. 세계관을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 이 전체를 아우르는 삶의 포괄적인 체계로 봤어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네. 그리고 제임스 사이어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가지고 있는 그 일련의 전제들 자체에 주목했어요. 아, 그 전제들. 네. 이게 바로 삶의 토대를 이루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바로 이사이어의 관점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좀 깨닫게 돕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 세계관,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걸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네,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저희는 그냥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지 뭐 이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도 있죠. 네, 월터스는 이걸 사물에 대한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정의했어요. 포괄적인 틀. 네, 여기서 신념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정도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깊은 확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죠. 확신이요. 마치 세상을 보는 렌즈, 안경 같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딱 맞습니다. 그런 비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세계관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일관성.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때로는 명백한 모순이 보여도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 안에 있는 비일관성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요? 스스로는 모순을 잘 못 본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들 눈에는 보이는데도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념 체계 안에는 혹시 서로 부딪히는 지점은 없나요?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보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는 이게 다소 순환적인 결론으로 가는데요. 순환적이요? 네. 결국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문제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 세계관을 정의하는 것조차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네. 오늘 저희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틀이라는 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매 순간 이게 내 세계관이지 이렇게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틀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자료 자체가 특정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점도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주변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수많은 다른 세계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죠. 그 세계관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나와는 다른 근본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